이것은 사실 테슬라의 주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어떠한 대륙도 어떠한 시장도 테슬라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중국은 압도적으로 전기차 부분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요, 여러분, 유럽은 자동차의 진심인 나라들이에요. 지금 중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배터리 산업은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2차 전지의 역사가 여러분 앞으로 몇 년이 더 갈까요? 저는 수백 년 더 갈 것 같아요. 혁신하는 기업이 어딘가, R&D에다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가. 테슬라가 이제 중국 점유율 하락에 이제 좀 대응을 해서 모델 Y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SUV 6인승으로 조금 개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중국 내 점유율이 로컬 업체에 좀 밀리고 있다는데 현재 상황이 좀 어떤가요? 로컬 업체에 밀리는 거는 당연하죠.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차량이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고, 여러분, 뭐 중국에서 BYD의 돌핀은 $10,000 미만인 차량이고, 여기에다 또 30%까지 할인까지 들어가고 있고, 이거는 중국의 그 층위에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고급 층의 소비자층밖에 못 갖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600만 대라고 하는, 연간 600만 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기차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뿐인 거죠. 뿐인 것이지, 여기에서 점유율 떨어진 건 저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사실 테슬라의 주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이야기 얘기하는 건 저는 다 노이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판매를 갖다가 경쟁사들이 처음엔 우리만 팔다가 막 경쟁사들이 우죽순 드러나는데 어떻게 여기서 시장 점유율을 똑같이 유지할 수 있어요? 당연하게 내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테슬라는 FSD가 허가되지 않는 이상은 반쪽짜리 차량인 거죠. 북미에서는 FSD가 되는데, 근데 중국에서는 FSD가 아직까지는 부분 실험 허용이지 사실은 모든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데 이미 중국에서 그 가장 강력한 이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샤오미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고가 나고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지만 자율주행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 하웨이에서 만들었던 아니던. 그러면 그 동일한 가격대에 샤오미를 사겠죠. 그래도 출퇴근 시간에 핸들 놓고 넷플릭스, 거기 넷플릭스 없나요? 하여튼 뭐 영상 보면서 출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졸면서 퇴근하고 싶을 거고. 근데 샤오미는 되는데 지금 테슬라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샤오미는 만드는 족속 다 팔리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미중 갈등 해결 속에서 와일드카드로서 테슬라가 작동하면서 FSD가 중국에서 허가를 받으면 저는 빠르게 경쟁력을 회복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나 어떤 이 개인 투자자들이나 어떤 기관 투자자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차량 판매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중국, 저는 1도 의미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언제쯤 테슬라가 AI 기업으로서 중국에서도 AI 매출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진짜 그것이 허락되는 날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는 거죠. 테슬라가 그러면 좀 고가의 브랜드인데 중국에서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층위가 있지만 잘 사는 분들의 숫자로 보면은 한국보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워낙 큰 시장이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루비통이나 구찌나 뭐 이런 데서도 가장 큰 매출이 일어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중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상류층들과 부유층들의 규모는 매우 크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판매 시장의 가능성들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하고 유사하게 중국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향성, 즉 기술에 대해서 대단히 열려 있고, 먼저 실험해보고 싶고, 먼저 테스트해보고 싶고, 먼저 사보고 싶고, 이런 소비 경향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상징적으로 저는 거기서 시장 위치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밸류 프로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의 매출이 중국에서 0이 된다거나, 뭐 테슬라는 이제 중국에서 퇴출된다거나 이런 일은 저는 일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고서요. 아까 테슬라가 중국에서 AI 매출을 이제 내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단순한 어떤 전기차 점유율 확보만으로는 좀 볼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전기차의 국면은, 그러니까 1막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물론 2막도 같은 연극이기 때문에 차가 필요해요. 전기차를 안 팔면 안 되죠. 차량은 계속 판매가 돼야 됩니다. 같은 연극이기 때문에. 근데 1막은 끝난 거죠.
전기차의 경쟁은 컴페티션은 지금 중요한 국면이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자동차 전기차 시장에서 EV 영어로 일렉트릭 베이클에서 EIV 일렉트릭 인텔리전스 베이클로 넘어가고 있는 시장인 거죠. 즉 AI가 되는 차와 안 되는 차에 구별되는 국면으로 지금 이미 시장의 국면은 세컨드 스테이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못 쫓아가고 있는 폭스바겐이나 벤츠나 BMW가 힘들어하는 거고요. 중국에서 중국에 있는 모든 차량들은 벌써 인텔리전스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자율주행이 완전히 안 되더라도 최소한 발레 파킹을 차량에 시키고 호출하고 이런 서비스들 중국에서는 대부분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되고 안 되고는 엄청난 차이인 거고 이제 테슬라도 빨리 우리도 세컨드 스테이지에 맞는 두 번째 국면에 맞는 2막에 맞는 자율주행의 다양한 기능들을 중국 소비자한테 제공해주고 싶은 거고 중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전제 조건들이 몇 개 풀렸죠. 그래서 이미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데이터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중국 정부에서 허가된 거고요. 완전한 FSD 허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기다린다면 본격적으로 중국과 한번 중국의 브랜드들과 붙을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테슬라는 의미 있는 점유율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와 관계가 이제 악화되니까 머스크가 중국으로 테슬라 생산 기지를 옮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그럼 전 불가능하다고 봐요. 중국에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에도 있는 거고요. 유럽에도 있는 거고요. 테슬라가 가져가려고 하는 시장은 여러분 전 세계 시장에서 자율주행의 시대를 독보적으로 열겠다라는 거잖아요. 기술력이 지금 독보적인 거고 중국까지 만약에 그러니까 중국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자율주행에서 중국에 있는 도로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가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메타가 라마가 되게 정신 차리면서 메타가 슈퍼 인텔리전스 랩 만들면서 쫓아가려는 이유가 라마4가 실패를 했거든요. 라마4가 실패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결정적인 것은 뭐냐? 유튜브를 학습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인스타그램에 릴스하고 페이스북만 학습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유튜브 학습을 다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 콘텐츠들을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도 다 텍스트로 전환을 시켜요. 오픈 AI라든지 엔스로픽의 클로드라든지 구글 제미나이가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키는데 라마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유튜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풍부한 데이터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AI 모델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에 있는 자율주행 데이터가 지금 다 축적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중국을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에. 그럼 이것마저도 같이 머징되면서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고요. 동일한 논리로 미국을 놓쳐서도 안 되고요. 유럽을 놓쳐서도 안 되는 거죠. 모든 국가의 지형에 맞는 데이터가 모여질 때 기하급수적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륙도 어떠한 시장도 테슬라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로컬 업체들한테 밀리다 보니까 이제 인도를 새로운 성장 돌파구로 삼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인도가 과연 새로운 성장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중국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인도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또 인도는 적대 국가잖아요. 대단히 심하게 갈등하고 있는 국가고 그래서 또 인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생산된 차량이 들어오면 정말 고관세가 붙죠. 이번에 테슬라가 들어가면서 70%의 관세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 의미 있게 가지기 위해서는 그곳에 생산 기지를 둬야만 하는 제도적인 어떠한 제약이 있는 거고 생산 기지를 지금부터 질 수는 없는 거고 시장의 반응들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떠한 이 상황들, 시장의 규제 조건들 이런 것들 다 알아내기 위해서 일종의 우리가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도 이렇게 척후병을 보내잖아요. 한두 주 사보면서 제가 관심을 계속 갖게 되는 이런 것처럼 지금 뭐 사무실 하나 열었지만 지금 총 7개 도시에서 사무실 연다는 계획을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인도에 대한 촉각이 생기는 거고 이 촉각을 통해서 인도의 시장에 대한 정보가 누적된 이후에야 여기에 대한 경영진들이 판단하겠죠. 공장을 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지게 될 거고 인도는 뭐 떠오르는 또 하나의 큰 시장이기 때문에 물론 테슬라가 이제 남미 쪽으로 진출하는 거 지금 비아디가 진출하고 있는 것처럼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의 진출도 저는 계획을 곧 발표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 하나씩 가는 시장의 확장 국면에서 인도가 존재하는 것이지 어디가 안 돼서 미국에서 철수해서 중국으로 가고 중국이 안 돼서 인도 가고 이런 것은 저는 전혀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비아디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기차 시장이 뭐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다 아니다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실제 중국 전기차 시장의 향후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중국은 놀라운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벌써 댓글이 달리겠죠. 부정적으로. 지금 중국의 자동차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도하시는 분들은 이제 댓글에서 좋은 반응이 나실 거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감정이 중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시든지 간에 객관적으로 경쟁자를 알아야 저희가 이길 수도 있고 추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중국은 압도적으로 전기차 부분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저는 유럽에서 12년을 살았는데요. 유럽에서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요. 브랜드를 떠나서 품질만 괜찮으면 어떤 나라에서 만들어졌던 브랜드든 소비하는 유럽 소비자들의 이 습관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성향이. 이것이 한국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요. 지금 유럽에서 중국의 전기차들이 많이 팔린다는 얘기는 안전하지 않은데도 싼 맛에 탄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전 테스트 다 했을 거고 소비자들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수용성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고 남미라든지 동남아시아에서도 많이 판매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특히 유럽에서 팔리고 있다는 것은 그 소비자 평가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럽은 자동차의 진심인 나라들이에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여러분 이 강력한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던 거고 여러분 독일은 자동차가 전체 일자리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냥 자동차의 나라예요. 이 나라가 지금 중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막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거기에 언론들은 부정적인 여론을 생산 안 하겠어요? 얼마나 거기에 이 사람들 댓글은 우리 중국차 타면 나쁘다 뭐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당장에 지금 중국 독일에서 같은 경우 폭스바겐 공장이 문을 닫고 1차 벤더들, 2차 벤더들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감정적으로는 매우 더 첨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리고 있다는 것은 품질에 대한 인정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저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중국차가 지금 시장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196개나 되는 많은 사업자가 있었고 이 사업자를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이 사업자를 육성했던 것이 국가 정책이었고 거기는 소비자 보조금 즉 자동차를 구매하고 나서 정가에 구매하고 나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이체해 주는 것이 지금 소비자 보조금이죠. 한국에서 하는. 근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생산 보조금이에요, 여러분. 물론 초기에는 소비자 보조금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뭐냐면 차량을 판매할 때마다 생산자에게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판매하고 속여서 판매하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는 기업도.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소비자가 안 사가니까 사막에다 갖다 놓는 거죠. 한 대 두 대 세워놓는 거고 세워놓을 때마다 정부에서 돈을 주니 여기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니 나머지 그 100개가 넘는 회사들은 다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비아디가 시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 가격을 한 30% 더 내려볼 테니까 그래도 한번 견뎌보든지 보조금을 받든 안 받든. 그래서 비아디가 자신들의 살을 깎아먹고 왜냐하면 본인들도 과잉 생산되면 본인들도 안 좋으니까 경쟁자 정리하는 거예요. 삼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반도체가. 디램에서 경쟁자 쫓아오면 어떻게 해요. 디램 가격 내려버려요. 그럼 경쟁자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삼성이 또 디램 가격 올릴 수 있거든요. 지금 이러한 시장이 사이클을 그리는 국면 속에 있는 것이 지금 중국 자동차 시장이지 뭐 중국 자동차 망했다. 어떻게 망해요. 기술력이 좋고 전 세계로 팔리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전기차 산업이 이제 AI 결합 여부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막이 이제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전기차 기술력과 자율주행 수준 뭐 미국과 중국과 비교했을 때 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는 차량은 정말 잘 만들죠. 저는 현대 기아차 박수치고 싶습니다. 정말로 좋은 차들 많이 만들고 있고 좋은 모델도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 정말 쏟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아 자동차는 앞으로 전기차 온리 전기차만 만드는 브랜드가 되는 걸로 이미 오래전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향해서 질주하고 달리고 있고 현대차도 정말 전기차 잘 만들어서 없어서 못 팔잖아요. 한국이건 유럽이건 미국에서. 그래서 정말 전기차 잘 만들고 있는데 현대 기아차의 고민은 AI죠. 눈에 띄는 성과를 지금 못 내고 있는 것. 지금 그러니까 세 가지 트랙으로 그러니까 이 트랙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나는 자체 개발하고 있는 것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판교에 독립된 기업을 만들고 열심히 지금 큰 투자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미국에 있는 AI 스타트업에 이 자율주행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중국에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중국 판매용 차량에는 중국 자율주행 기술을 붙여서 판매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중국의 기술력을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방도로 하고 있고요. 현대기아차가 네 번째 옵션을 뭘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테슬라의 FSD를 받아들이는 거죠. 라이센스로. 이 세 가지가 실패하면 저도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실패할 가능성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현대기아차가 인지할까요, 못할까요? 인지하고 있죠. 그래서 세 가지의 옵셔널리티를 가지고 있지만 네 번째 옵션도 고려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마지막 수죠. 최악에 쓴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자동차가 판매돼야 되는 거니까요. 네. 이건 테슬라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는 우리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다 먹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마켓 시어 떨어져도 된다.
현대자동차가 기꺼이 우리 파트너가 되겠다면은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여기에 테슬라 FSD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현대 차량에서. 테슬라는 그럼 거기에 그 라이센스 비용을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그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에 성장했습니까? 윈도우즈 소프트웨어를 PC는 모든 다른 회사들이 만들었어요. 컴퓨터는 그 데스크탑에 윈도우즈 따라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때 거기 인텔도 들어가고 막 그런 걸로 돈 번 거잖아요. 네? 이건 한계 비용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한계 비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추가로 물건을 더 팔아도 추가로 테슬라에게 발생하는 비용도 없어요. 근데 왜 차를 만듭니까? 차는 적당하게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런 파트너십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파트너들이 절대 굴복하지 않죠. 현재는 우리도 우리 길로 자율주행을 가리라. 그렇기 때문에 로보택시가 중요한 거예요. 로보택시가 시장이 정리돼서 사람들이 쏠리면 시작하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시간적으로 열심히 해도 저거는 못 쫓아가겠구나. 그리고 로보택시가 만들어지면서 로보택시가 되면서 마케팅 효과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율주행이 되는 차 그러면은 일단 새 차 구매할 때 허가가 내년에 날 수도 있고 내후년에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허가가 언젠간 나겠지. 그럼 나도 자율주행 되는 차 요번에 바꿀 때 그걸로 가야지. 이런 마인드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이 안 되는 차는 사람들이 사실 안 씁니다, 여러분. 그러면 차가 안 팔리면 현대기아차를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가 팔리기 위해서 그러면 자율주행의 솔루션을 테슬라 FSD를 저는 현대기아차도 집어넣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능하면 그 전에 기술력을 좀 발전시켜서 독립적인 좀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 진심으로 바라는 바고 응원하는 바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율주행 시장이 이제 확대될수록 K 배터리 업계가 이제 캐즘 현상을 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로보택시 상용화가 국내 2차 전지 산업에 좀 기회가 될까요? 뭐 2차 산업, 2차의 기회는 이번에 모델 3 그 많이 달리는 차, 중국에서 새로 만드는 차, 이거는 이제 3원기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판매되는 건 다 생산되는 건 다 LFP만 쓰다가 이 롱레인지 쪽으로 해서 3원기에서 이런 것들이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번에 LG 엔솔 거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 사실은 2차 전지에서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역사가 여러분 앞으로 몇 년이 더 갈까요? 저는 수백 년 더 갈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배터리 산업은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나중에 모든 비행기도 저는 배터리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언젠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잠수함도 배터리로 갈 거고요. 기차도 배터리로 갈 거고. 저는 그 수많은 가장 큰 휴머노이드 로봇 다 뭐 쓰겠습니까? 배터리 쓰죠. 휴머노이드와 로봇이 유선으로 연결돼서 작동하겠습니까? 지금도 중국의 휴머노이드를 보세요, 여러분. 맥스 유니트리 같은 경우에 맥스 2시간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마라톤 하다가 자꾸 교체하잖아요, 배터리. 격투기도 짧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배터리에 흐리만한 브렉스루가 기술적인 돌파구가 안 생겼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도 그거 안 밝히고 있어요. 테슬라도 아마 4시간 절대 못 갈 겁니다. 아직. 에너지를 정말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적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브렉스루가 생겨서 한국의 기업들이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고만 우리가 가정만 해보죠. 전기차가 가져올 수 있는 시장보다 더 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 길에 3원계 많이 옳고 LFP 많이 옳고 또는 뭐 이제 나오는 솔리드 소금 배터리만이 옳고 이런 게 아니죠. 근데 전고체만 옳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경쟁하는 겁니다. 지속 시간을 어떻게 길게 갈 것인가. 모든 것도 1년에 7, 8%씩 퍼포먼스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스타트를 잘했던 거죠. 3원계로. 근데 3원계만 너무 고집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건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산업에다가 이 길이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이 공부 잘한다고 해서 막 천재라고 얘기했다가 천재가 아닌 거 1, 2년이면 실감하시잖아요. 그 시장이 그 지배력을 갖지 않습니다. 기술은 여러분 혁신은 열려 있으셔야 돼요. 기술은 혁신하는 것만이 성공할 수 있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혁신하지 못하면 아무리 초반에 좋아도 그 기술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르쉐가 자동차를 만들 때 처음으로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근데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배터리가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를 접습니다. 무려 100년 전에. 그럼 그때 뭐 있으면 포르쉐가 다 먹었게요? 아니죠. 디젤이라는 사람 이름이잖아요. 자동차를 만들어서 엔진을 디젤을 만들고 처음에는 이거 상용차에만 승합차에만 썼었잖아요. 근데 승용차에도 지금 다 쓰고 있는 것처럼 엔진이 좋아지면서나 쓸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왜 못 썼습니까? 승용차 승차감이 떨어지잖아요. 덜덜덜덜 거리니까.
근데 그걸 잡아낸 거잖아요. 기술은 혁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3원계 배터리만 집중하지 않으신다면 2차 전지를 협소하게만 오지 않고 혁신하는 기업이 어딘가, R&D에다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 기업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거기에 맞춰서 2차 전지에 투자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얼마나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기술 혁신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걸 보시면서 투자처를 잡으시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투자 상담 자격을 갖춘 MTNW 소속 어드바이저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명쾌하게 종목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제 QR로 바로 참여하세요.